자, 지금부터 2단원 관련돼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이쪽 부분을 꼭 주의 깊게 보시고요.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문제를 풀고 선생님 영상 보다가 다시 멈춘 다음에 또 문제를 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개념 확인 활동지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전기 회로에 걸리는 전압이 커지면 전압이 커지면 전류의 세기는 커진다. 전압의 정의가 전류의 세기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전압이 커지면 전류는 같이 커지는 이러한 비례 관계고요. 이 비례 관계를 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옴의 법칙. 자, 3번.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저항이라고 하고요. 단위는 이렇게 씁니다. 이거를 읽을 때는 옴이라고 있죠. 과학자 이름이에요. 자, 4번. 같은 전압이 걸릴 때 저항이 어떻게 하면 전류가 감소하죠? 방해하니까 방해하는 게 커지면 커질수록 전류의 세기는 감소하겠죠. 자, 이 세 개의 관계를 묻고 있습니다. 일단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고 전압에 비례한다는 거 알아두시면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항이 일정하다고 했을 때 전류와 전압은 서로 비례 관계죠. 전류가 일정할 때, 전류값이 일정하다고 하면은 전압과 저항은 서로 비례입니다. 이 어려운 친구는 요거를 전압이 여기 있잖아요. 저항을 전류 쪽으로 넘기면 저항이니까 전압과 저항은 비례관계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1A라고 정해졌대. 이 전류가 일정할 때 전압이 5V면은 1A가 나오려면 저항이 5ohm이잖아요. 근데 전압이 10V였으면 저항은 15ohm이겠죠. 그래서 전압이 늘어날 때 저항도 같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서로 비례관계. 3번 전압이 일정할 때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 관계. 저항이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6번. 자, 6번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1.5V래요. 우리가 나온 표에는 1V, 2V가 있는데 그 사이인 1.5V일 때 전류를 찾으래요. 자, 여기 직선입니다. 직선이니까 비례예요. 비례 관계인데 1V일 때는 20mA, 2V일 때는 40mA니까는 그 중간인 1.5V일 때는 30mA 찾는 것도 답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두 사이의 그 사이 값을 요 20과 40의 사이 값으로 구해내도 되고요. 조금 어렵게 구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을 통해서 저항값을 알아내는 겁니다. 자, 요거를 그대로 값을 요 점을 사용할까요? 요거 1V일 때 20mA 요 점을 사용해 볼게요. 이 20mA는 1V를 가질 때 저항이라는 거. 그런데 20mA는 무슨 뜻이냐면 미리가 1000분의 1이란 뜻이에요. 1000분의 20A랑 똑같습니다. 1000분의 20A는 나누면 0, 0 없어지죠. 2 하면 여기 50이 남죠. 50분의 1A예요. 자, 여기 보시면 1V일 때 50분의 1A가 나오려면 저항이 몇이어야 돼요? 네, 그렇죠. 저항은 50ohm이면 됩니다. 50ohm. 자, 이제 저항값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1.5V일 때 계산하면 됩니다.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인데 전압은 1.5V이고 저항은 50ohm이다.
그럼 요거를 계산하면 몇이 나오냐면요. 0.03 암페어가 나와요. 근데 0.03은 1000으로 나눴을 때는 30이라는 값이에요. 요거는 30m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값으로 찾거나 아니면 저항을 직접 구해서 찾는 값이나 똑같습니다. 왜냐면 여기 비례식이기 때문에,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구해도 되고요. 자, 이번에 다음 장도 넘겨서 전구 두 개를 직렬 연결하면 전구의 밝기는 한 개 연결할 때보다 어두워집니다. 직렬 연결이었어요. 직렬 연결. 직렬 연결일 때는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일을 하나만 해도 됐었는데 같은 에너지를 먹으면서 일을 두 번 해야 돼요. 두 번 하다 보면 같은 에너지를 반반씩 써야겠죠? 그래서 전구의 밝기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2번. 저항을 직렬 연결하면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감소합니다. 감소. 밑에서 할게요. 3번 풀고 같이. 3번. 저항을 병렬 연결하면 각 저항의 전압은 일정하고 걸리는 전압은 같고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증가합니다. 자, 왜 그런지 여기 그림을 보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8V에 2oh짜리 저항이 걸려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라는 식을 통해서 8V일 때 2, 그러니까는 8V일 때 2oh이니까 4A가 여기 흐르러요. 4A가 되나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 직렬로 이렇게 2oh를 연결했습니다. 그러면은 요 8이라는 에너지를 한 곳에서만 쓰면 됐었는데 두 군데에서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류의 세기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항이 2oh과 2oh이 있으면 얘가 직렬 연결했을 때 더하기가 돼요. 그래서 4oh로 되고요. 여기에서는 2A가 흐르고 흐름이 느려집니다. 두 군데를 다 거치면서. 그래서 저항이 커지고 전류값은 감소하고 아까 4A였는데 2oh로 줄고 2A로 줄고요. 2oh이 이제 연결이 되면은 4oh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병렬 연결에서는 그리고 여기에서는 4V 에너지를 쓰고 4V 에너지를 써야지 8을 받은 거를 4 쓰고 다시 들어와서 8 받고 4 쓰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병렬 연결을 하면 8V를 받은 에너지를 두 군데에서 나눠서 써요. 두 군데서 둘 중에 한 곳에서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8V, 여기도 8V예요. 그래서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걸어준 전압과 동일합니다. 8V, 8V, 8V.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줄이 요 같다라는 게 요거 이렇게 나오고요.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증가해요. 예를 들면 8V와 2V에서 여기서는 2분의 8 하면은 4A고요. 여기서도 2분의 8 하면 4A예요. 여기 위에 4A와 아래 4A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기에서 8A가 나왔던 거예요. 8A라는 전류가 흘러서 두 군데서 갈라지는데 4로 갈라졌던 겁니다.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두 개의 저항이 병렬 연결하면 감소하게 되니까 저항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어서 4번 문제. 전체 저항이 증가하는 경우는 직렬 연결일 때, 전체 저항이 감소하는 경우는 병렬 연결일 때,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전체 전압과 같다. 병렬 연결일 거예요. 8V, 8V, 8V. 4번.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전체 세기와 같다. 각 저항의 전류의 세기.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보면 병렬 연결에서는 4A, 4A고 전체 전류는 8이잖아요. 그래서 같지 않죠. 근데 직렬 연결에서는 길이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가 2A면 이쪽도 2A고 2A가 흐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길이 하나이기 때문에 길 하나에서는 모두 전류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2A, 2A니까 이거는 직렬을 말하는 겁니다. 자, 5번. 이번엔 가정에서의 전기기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자, 1번 볼게요.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구들은 병렬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밑에서 이유들이 나오니까 모든 전기기구에 같은 세기의 전류가 아닌 전압을 위해서 우리 모든 집에 있는 전기 제품 220V잖아요. 그래서 같은 전압을 위해서 병렬 연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3번 연결한 전기기구마다 각각 같은 전압이 걸리도록 해서 병렬 연결을 하는 거고요. 4번 전기기구를 한 개만 사용할 때에도 모든 전기기구를 켜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병렬 연결을 하는 겁니다. 직렬 연결을 하면 여기 위에서도 봤듯이 얘가 작동을 안 하면은 요 옆에 있는 녀석도 작동을 안 하거든요. 근데 병렬 연결에서는 얘가 작동을 안 하면 이 전류가 아래로 흐르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위해서 병렬 연결을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병렬 연결 한 개. 6번 볼게요. 모든 전기기구에 걸리는 전압은 같다. 네, 모두 병렬이기 때문에 전부 다 220V, 220, 220 집에서 보세요. TV, 세탁기, 냉장고, 전등에 다 몇 볼트씩 적혀져 있는지. 모든 2번 전기기구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같다. 모든 전류의 세기는 다 다릅니다. 왜냐면요, 여기에 220이 걸리더라도 전등에 저항이 있어요. 냉장고에 저항이 있어요. 저항 1, 2라고 할까요? 저항 3, 저항 4. 이 저항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는 여기 이 계산식으로 인해서 나오는 전류의 세기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두 다. 그래서 모두의 전류의 세기는 다릅니다. 3번. 전등의 스위치를 열면 냉장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증가한다.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냉장고에 흐르는 전류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공급되는 전압 220V와 냉장고 안에 있는 저항에 의해서 전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냉장고에 흐르는 전류는 전등, 세탁기, TV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4번. 전등의 스위치를 열어도 TV에 흐르는 전류는 변하지 않는다. 네, 이래서 병렬 연결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장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시면 자석 주위와 같이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뭐라고 해요?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뭐 자석을 예를 들면은 N극에서 이렇게 자기장이 나오고 S극으로는 들어가고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조금 학생들이 잘 모르는 거가 뭐냐면 여기 선생님이 그린 세 개 있죠. 요 세 개가 그냥 무한정으로 앞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다시 S극으로 크게 돌고 들어오는 거예요. 알겠죠? N극으로 나간 건 S극으로 다 들어옵니다. 자, 2번. 자석 주위에 나침반을 놓았을 때 여기 나침반인데 글씨가 잘못됐나요? 그게 무슨 극? 네,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3번.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코일 주위에 뭐가 생긴다? 자기장이 생긴다. 전류가 흐르면요, 자기장이 주변에 생깁니다. 이거를 이렇게 세 개, 도선, 원형 도선, 코일로 이렇게 나눠서 봤는데, 우리 오른손을 가지고, 여러분 시험 볼 때 무조건 오른손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손을 보시면,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을 전류, 나머지 네 손가락을
내 손가락이 감싸는 방향이에요. 이렇게 움켜져야 됩니다. 이거를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자, 기본적인 송은 지금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선을 가지고 실험을 할 때 도선의 전류가 위로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 엄지손가락을 전류에 맞추고 내 손가락을 자기장에 맞추면 이런 식의 자기장이 생겨요. 자기장은 B로 표시할게요. 전류는 I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원형 도선일 때는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아까와 같이 했던 엄지를 전류를 사용해도 되고요. 나머지 네 손가락을 전류로 사용해도 돼요. 그럼 자동대로 반대로 여기에서 네 손가락은 자기장이 되고 여기에서 엄지는 자기장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형 도선일 때 쉬운 방향 요걸로 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오른손의 네 손가락을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감싸시면 엄지가 시험지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잘 그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쑥 하고 들어가서 쑥 하고 나오는 자기장이 생겨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일에서는 얇게 전류만 표시했습니다. 이거 뱅글뱅글 원형 도선이 여러 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때도 여러분들이 요 아래 그림 요걸 사용하면 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나머지 네 손가락 지금 전류가 전부 다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네 손가락을 감싸서 여러분을 향하게끔 감싸면 엄지손가락이 오른쪽을 가리킬 겁니다. 그럼 여기에 자기장이 생기고 이쪽 방향에 이 자기장은 뒤에서부터 왔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코일의 자기장을 그릴 수 있고요. 코일의 자기장의 요 자석의 자기장과 차이점은 자석은 내부에서 N에서 S로 가는 이 자기장이 없어요. 내부에 자기장이 없습니다. 근데 코일은 내부에 자기장이 있어요. 내부에 자기장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내부에 자기장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고등학교 가서는 편할 거예요. 자, 4번 코일에 흐르는 무엇이 바뀌면 원인이 전류로 인해서 자기장이 생겼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자기장의 방향도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원인이 바뀌면 결과도 바뀌는 거 아주 과학의 기본이죠. 자, 5번, 6번, 여기 8번 그림에 이 그림이 사라졌더라고요. 선생님이 그 PDF로 변환하면서 여러분한테 드린 유인물에는 그림이 있고요. 선생님이 지금 파일로 올리는 PDF 파일에는 그림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좀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일이 지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네 손가락을 전류 I에 맞추면 감싸세요. 네 손가락을 전류 I 방향으로. 그럼 엄지가 이쪽을 향할 거예요. 되나요? 그러면 요 자기장이 생기는데 뒤에서부터 왔겠죠? 그죠?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퍼져나가고 나갔던 거는 다시 들어오고 이 자기장의 방향이 N극의 방향이니까 나침반을 그릴 때는 이렇게 색칠한 쪽이 N극이에요. N극. 색칠 안 한 쪽이 S극. 또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요 뒤에 해볼게요. 나침반을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화살표 쪽이 N극, 화살표가 아닌 쪽이 S극 이렇게 표현도 해요. 네, 여러분한테는 첫 번째 표현으로 할게요. 자, 선생님 그려보면 지금 이렇게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N극이 저쪽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방향으로는 하면은
이렇게 그릴 수 있겠고, 그리고 위쪽도 이렇게 그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뒤에서 코일 안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이 방향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 방향일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코일에서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꾸로 이쪽 방향입니다. 네, 위에도 마찬가지고요. 이해되나요? 자, 다시 형광펜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로 나갑니다. 그죠? 화살표 방향이 지금 N극 맞죠? 그 다음에 퍼져나가기도 해요. 화살표 방향이 N극 맞죠? 여기서도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 퍼져난 것은 퍼져서 들어왔겠죠? 모아져가지고 들어왔겠죠? 그죠? 그리고 위쪽은 나갔던 게 이렇게 뒤로 돌아서 한 바퀴 돌아서 오는 겁니다. 한 바퀴 돌아서 오는 거예요. 요것도 크게 돌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띵.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표시를 해봤고, 동쪽을 가리키는 거, 이스트, 동쪽을 가리키는 거는 위, 아래밖에 없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서부터 기억 니은이었냐면, 잠시만요. 네, 기억 니은 디귿이었으니까는 동쪽을 가리키는 것은 디귿과 시옷입니다. 시옷. 그리고 N극이 서쪽을 가리키는 거는 요거 두 개겠죠. 그래서 기역과 미음입니다. 근데 전류의 방향을 바꾸면 이게 통째로 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동쪽을 가리키는 건 아까 서쪽을 가리켰던 기역과 미음일 거고, 서쪽을 가리킬 건 아까 전에 동쪽을 가리켰던 디귿과 시옷이겠죠. 시옷을 남다처럼 썼네요. 시옷을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네, 디귿과 시옷 이렇게 돼서 개념 확인을 해봤고요. 또 다음 장에 개념 확인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은 무엇을 받는다? 힘을 받는다. 전자기력이라고 합니다. 전류, 자기의 자기, 힘 역자를 써서 전자기력. 이 전자기력 힘은 어떻게 찾을 수 있냐? 엄지손가락과 네 손가락을 오른손입니다. 무조건 오른손의 엄지손가락, 네 손가락을 수직으로 펴야 돼요. 수평으로 평행하게 편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손가락을 이렇게 네 손가락 있으면 엄지도 이렇게 핀다는 겁니다. 요 말이에요. 요 말. 수직으로 핀다는 것은 네 손가락이 있으면 엄지를 이렇게 핀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직이 되게끔. 이렇게 꼭 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중학교에서는 요것밖에 안 나와요. 고등학교 가면 나중에 나오지만 평행일 때는 힘을 받지 않습니다. 자, 엄지손가락은 전류, 나머지 네 손가락은 자기장이고요. 손바닥이 힘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자, 3번.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은 어떨 때 바뀌냐면, 자, 요 힘은 자기장과 전류가 있을 때 생기는 힘이기 때문에 얘가 원인입니다. 그럼 결과값이 바뀌려면 원인이 바뀌면 돼요.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바뀌거나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면 힘의 방향도 따라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4번 볼게요. 자,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힘의 크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데, 힘의 크기, 전류가 셀수록 원인이 전류였는데 원인이 세면 힘의 크기도 세지겠네요. 원인이 자기장이었는데 자기장이 세지면 힘의 크기도 세지겠죠.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이 같을 때 힘의 크기가 가장 크다가 아니고 서로 수직이어야 됩니다. 이거는 전류.
이렇게 수직이어야 돼요. 수직. X. 같으면 힘이 0입니다. 나중에 뭐 여러분들 이렇게 풀 거예요. 그래서 스칼라 곱이 아니고 이게 벡터 곱이라고 해서 푸는데 나중에 몰라도 되고 수직일 때 가장 큰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5번. 자기장에서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을 이용한 장치는 우리가 만들어 본 전동기입니다. 전동기 모터. 자, 6번. 이 전동기의 가장 간단한 모형이 나와 있네요. 힘의 방향을 찾으라네요. 자, A 부분은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잖아요. 전류가 I, 자기장 N에서 S, B. 그러면 여러분 오른손을 펴서 엄지손가락은 I, B, 자기장은 내 손가락을 향하면 여러분의 손바닥이 아래를 향할 겁니다. 아래. 그래서 이게 힘입니다. 힘. 그러면 B에서는 자기장은 그대로인데 전류의 방향이 거꾸로잖아요. 그러면 힘의 방향이 네, 반대 위로 향하겠죠. 그래서 A 부분은 아래, B 부분은 윗방향, 회전 방향은 요 힘을 받으면 니은처럼 돌겠네요. 그래서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형성평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5번 지우세요. 6번. 이거 저번 1학기 때 문제였죠? 그래서 여기 부분은 빼고 7번. 전압과 전류는 서로 비례관계이기 때문에 직선이어야만 됩니다. 자, 8번. 자, ohm의 법칙을 만족한다. ohm의 법칙이 전류와 전압이 비례한다. 여러분들 이렇게 쓰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전압과 전류가 비례한다는 뜻입니다. ohm의 법칙을 만족한다. 서로 직선이죠. 그래서 만족합니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A의 저항은 8ohm이다. A의 저항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를 알아볼게요. 여기, 여기. 자, 요 점은 0.5A가 흐를 때 저항을 모르지만 전압이 4V였대요. 그죠? 그러면 여기 0.5가 나오려면 0.5가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네 8ohm이 나오면 되겠네. 8분의 4가 2분의 1이니까 그래서 8ohm 맞습니다. B가 A보다 저항이 크다. B 저항이 크대요. 자, 그러려면 그래프에서 직접 구하지 않아도 이렇게 풀면 됩니다. 0.5라는 전류를 흐르게 하려면 B는 2V만 가해주면 되는데 A는 4V나 가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알 수 있겠죠? B는 2V로만 해도 0.5A를 흐르게 했다는 것은 저항이 작다는 거예요. B가 저항이 작다는 겁니다. A는 4V나 흘려줘야지만 0.5의 전류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저항이 큰 거예요. 그래서 B가 큰 게 아니고 A가 큽니다. 4번. 전압이 같을 때 B의 전류가 더 많이 흐른다. 전압이 같을 때, 여기 전압이 같을 때 2V를 할까요? 2V? 2V일 때 A는 여기 0.5가 안 됐잖아요. 근데 B는 0.5였잖아요. 전압이 같을 때 B에 더 많이 흐릅니다. 저항이 작기 때문에. 자, 5번. B에 걸리는 전압과 B에 흐르는 전류는 비례관계이다. 여기 직선이잖아요. 직선이니까 전류 전압이 비례관계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9번 문제. 9번 문제도 여러분들 이거를 직접 저항을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프를 보시면 돼요. A, B의 저항의 B를 찾으래요. 그러면 여기 있다. 4V일 때 요 점과 A의 요 점을 보도록 할게요. 4V를 걸어주면 B는 2A만 흐르지만 A는 4A나 흐른대요. A가 전류가 더 많이 흐르죠. 몇 배나? 2배나. 2배나 더 많이 흐른다는 것은 저항이 2배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 A와 저항 B의 B는 1대 2. 2배가
A가 작다는 것은 1대 2 이렇게 나타나면 되겠죠. 실제로 구해도 그렇게 됩니다. 10번. 자, 1번, 10번에 1번 볼게요. 직렬 연결하면 회로 전체의 저항은 커진다. 회로 전체의 저항은 커지는 거 맞습니다. 더하기로 해서 커지게 돼요. 2번, 퓨즈는 전기기구의 저항과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선생님 여기 퓨즈를 이렇게, 퓨즈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을 할게요. 근데 퓨즈의 목적이 먼저 알아야 되는데, 퓨즈는 과전류가 흐를 때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끊어져야 돼요. 자기가 알아서 전류가 많이 흐르면은 열을 받아서 지가 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퓨즈의 역할이 그거예요. 과전류가 흐르면 본인이 끊어져서 화재를 방지시키는 건데, 이렇게 직렬 연결을 하게 되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다가 과전류가 흐르면 지가 끊어지겠죠. 그럼 이쪽으로 전류가 더 이상 흐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방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병렬 연결을 하면 어떻게 되냐?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전류가 많이 흐르면 얘만 끊어지고 이 아래로는 계속 전류가 흐릅니다. 그럼 여기서 불이 나는 거예요. 그죠? 병렬 연결을 하면 안 돼요. 지금 직렬 연결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3번, 멀티탭에 전기기구를 많이 연결하면 전체 전류는 작아진다. 자, 여기 그림을 그려놨는데, 예를 들어서 TV에 3A가 흐르고, 라디오에 1A가 흐르고, 에어컨에 7A가 흐른다고 합시다. 그러면 멀티탭에 흐르는 전체 전류, 여기 전체 전류, 여기 전체 전류, 전류는 어떻게 되냐? 3, 1, 7을 더해서 11A가 흘러요. 그래서 멀티타입의 전기기구를 많이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전류의 세기는 커집니다. 그래서 많이 연결하면은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멀티탭을 KS 마크가 없는 걸 사용하거나 허용 전류가 적은 걸 사용하면은 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멀티탭에는 여러 가지 전기기구를 연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가정에서 4번,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구는 대부분 전선에 서로 병렬 연결된다. 예, 병렬 연결돼야 됩니다. 아이고. 이거 왜 그러니? 네. 병렬 연결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5번에 나와 있어요. 병렬 연결되면은 전기기구 중 하나가 끊어져도 나머지는 그대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병렬 연결하고요. 병렬 연결하면은 모두 다 220V라는 동일한 전압을 걸어줄 수 있어서 병렬 연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번은 3번이고요. 11번. 자, 전류계, 전압계 사용해서 차이점은 어디서 나오냐? 네, 3번이죠. 병렬 연결은 누가? 전압계가. 전류계는 직렬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번 0점 조정하는 거 맞고요. 플러스는 플러스에 연결하고 마이너스 단자 중 큰 값에 먼저 연결해야 고장이 나지 않는다고 했었죠. 그리고 5번은 연결한 단자에 맞는 눈금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3번이 맞는 답. 아니, 맞는 답이 아니고요. 이거 다 맞는 말인데, 다 맞는 답인데, 전류계와 차이점은 3번이죠. 나머지 1, 2, 4, 5는 모두 다 공통점입니다. 자, 12번. 자, 거의 다 왔어요. 선생님이 더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등 A와 전등 B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여기 보시면 전류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전등 A를 거쳐서 이렇게 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B를 굳이 거치지 않아도. 그럼 이건 병렬 연결입니다. 그리고 에어컨과 텔레비전은 병렬. 예, 두 개의 병렬된 거 맞아요. 에어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나갔다가 에어컨 거치고 나가잖아요. TV도
거치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에어컨을 거치지 않아도 TV에 전류가 흐를 수 있어서 두 개는 병렬 연결입니다. 스위치를 끄면 전기기구는 모두 꺼진다. 여기 스위치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럼 전류는 다 이렇게 하고 에어컨, TV, 전등에 이렇게 다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모두 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이게 병렬 연결을 사용하게 되는 이유죠. 자, 3번. 자, 자기장의 방향을 찾으래요. 자, 여기 내부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다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똑같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찾으면 되는데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내 손가락을 이 전류의 방향으로 감싸면 엄지손가락이 3번이 요 초록색 엄지손가락과 여러분 초록색의 방향과 엄지손가락 방향이 일치하죠. 그래서 여기 3번이 답이고요. 4번은 네, 3번이 답이니까 여기 4번이 틀렸고, 여기서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니까 자기장이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땡땡땡땡 13번에 3번입니다. 4번 그림과 상관없이 보기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자, 14번을 보면 기억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에는 자기장이 생긴다 했죠.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깁니다. 니은 나침반의 N극이 자기장의 방향. 이거는 학자들끼리 약속을 한 겁니다. 과학에서. 디귿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바꾸면 나침반의 방향도 바뀐다. 전류 때문에 자기장이 생겨서 나침반이 그렇게 가리키게 됐으니까 전류의 방향을 바꾸면 N극이 가리키는 방향도 변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기역과 니은. 자, 15번. 아까 나왔던 전동기 부분입니다. 자, 여기 전류가 이렇게 들어와서 A에서 B로, C에서 D로 향하겠죠? 그래서 A, B는, 다른 색깔로. 지금 N극에서 S극, N극에서 S극,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이 있잖아요. 그죠? 나머지 여러분 오른손에 네 손가락을 자기장으로 향하고 엄지를 전류를 향하면 AB에서는 위로 힘을 받고요. CD에서는 아래로 힘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네, 3번이 되겠고요. 자, 16번. 16번 보시면 자, 자기장 속에서 도선에 받는 힘을 크게 하고 싶대요.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받는 도선 힘, 자기장의 세기 원인을 크게 해주면 되겠죠. 전류의 세기도 크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고요. 도선에 연결하는 극을 바꿔버리면 전류의 방향을 바꾸는 거라서 힘의 크기가 아닌 힘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기역과 디귿만 해당이 되고요. 17번 구리막대가 받는 힘의 방향. 구리막대 여기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에서, 그래서 플러스에서 전류가 나오죠. 그럼 여기 도선은 이렇게 전류가 받을 겁니다. 그런데 자석이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이 있죠. 그럼 여러분 네 손가락을 B를 향해서 위, 자기장 B. 그 다음에 전류는 여러분 시험지 쪽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손바닥이 C를 향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도선이 받는 힘이 C 방향입니다. 자, 18번 이 구리막대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싶대요. 그러니까 힘의 방향을 바꾸고 싶대요. 원인이 뭐였냐면 자기장과 자기장 속에 전류가 있어서 힘이 생겼잖아. 그런데 힘의 방향을 바꾸고 싶으면 전류나 자기장의 방향을 바꾸면 힘의 방향도 같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석의 극을 바꾸는 자기장의 방향 바꾸는 거
전지의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전류의 방향을 바꾸는 거. 기억은 힘을 크게 하는 거지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 예, 이렇게 해가지고 다 끝난 거 맞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여러분도 여기 부분에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꼭 2번, 3번씩 봐서 복습을 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등교하면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반마다 과학 A가 2시간, 과학 B가 2시간씩 있습니다. 과학 A 시간에는 최대한 여러분들 자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질문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테니까 온라인 학습 기간에 지금 올려드리는 영상과 또 다음에 올려드리는 6단원 관련해서 그 시험 범위 그 풀이하는 부분을 꼭 2-3번씩 보도록 해주세요. 알겠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